네,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EBS에서 화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와는 일부 그러니까 공부법, 그리고 내가 이제 고3 생활을 어떻게 해야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대일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목고 아니고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면 아무래도 수시 비중이 높은 그런 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오늘 좀 친구들이 더 느끼는 거, 더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차는 이렇게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하면 좋다. 혹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과학탐구 영역 강사다 보니까 일단 제목은 과학탐구 영역 학습법이라고 적어왔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수능 모든 과목에서의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EBSI 콘텐츠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예요. 펭수. 공부는 이렇게 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한번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어떤 질문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나요? 나는 내신이 더 강하니까 수능 모의고사 필요 없어. 일단 난 내신에 진짜 수시에 올인할래.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죠. 물론 방향을 빨리 잡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을 보게 되냐면 이 친구들은 정말 얕은 공부만을 한다는 거죠. 내신에 나오는 것들, 특히나 이제 좀 아주 어려운 문제들, 혹은 뭐 수능형 문제가 아닌 문제들, 그런 것들만 열심히 잘 풀어나가는 데만 자기의 머리를 쓰지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고력을 뭐 키울 수 있는 깊이 있는 공부 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 학교에서도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학에서 원하는 게 난 너 1등급이라서 널 뽑을 거야. 물론 그렇게 뽑는 전형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를 했으며 그렇고 분명히 그리고 또 성적도 잘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욱더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게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난 수시에 올인하겠다. 뭐 정시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그걸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난 내신 등급 틀린 것 같아. 지금 2학년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2학기 기말고사만을 앞두고 있죠. 아마 담임 선생님과 혹은 진로 선생님과 면담을 한 번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객관적인 지표 몇 점 몇, 내 등급은 지금 평균 몇 점 몇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버려야 되느냐? 제가 3학년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이 3학년 수업 때도 당연히 수업 내용 나가시죠. 진도를 아직 다 안 나가는 내용들도 많고 3학년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교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내신 수업을 안 들어요.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영어 시간, 화학 2시간 그냥 냅다 그냥 학원 숙제나 혹은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만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과연 수능을 다 잘 받느냐? 거의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죠? 그게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고력을 깊이 있게 키운 것이 습관이 돼서 내신 시험도 잘 보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수능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로 요거예요. 심화 있는 혹은 심도 있는 내신 공부의 연장선이 바로 수능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형 머리, 뭐 수능형 머리 이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요 항상 저 마지막 거 내가 주어져 있는 지금 학교 수업 시간이라면 내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는 모의고사 풀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공부 하루에 몇 시간 하시나요?
이 앞에 있는 친구들 몇 시간 하세요? 네. 선생님. 제외하고.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나는 한 5시간 정도 한다. 5시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한 3시간은 한다, 3시간. 3시간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수업 시간 제외하고 이런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거기에 또 숨어 있거든요. 일단은 제 경험을 들자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 제외하고 얘기를 할게요. 제외하고 방과 후에 적어도 한 4시간에서 5시간씩은 공부를 했어요. 고3 때. 자, 근데 제가 했던 공부의 일환입니다. 일단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란 그곳은 되게 학구열이 되게 뜨거운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애. 걔네가 다니는 학원이면 무조건 엄마한테 엄마 나 저기 다닌다고. 학원을 되게 열심히 유명한 곳에 비싼 돈을 주고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들었죠. 집에 오면은 하루에 1강 혹은 못 들으면 2강 정도 듣고 잤어요. 그리고 독서실 및 자율학습. 제가 월수금은 학교에서 10시까지 야자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야자 있어요? 야간 자율학습 있어요? 월수금을 학교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근데 10시까지 있었어. 그러면 4시 반에 학교 끝난다 치고 10시까지 있었으니까 되게 오랜 시간에 공부를 한 거죠. 그죠? 그러나 자,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저 지금 되게 많이 공부했거든요. 여러분의 등급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안녕해야 되죠?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학원에 가서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난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왜 모두의 등급은 다 1등급, 안녕하지 않은 걸까요?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펭수 유명하다고 제가 너무 많이 나왔죠. 뭐가 문제일까? 아마들 답을 다들 마음속에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해볼게요. 일단 아까 띄워놓은 거 마지막 거. 이 중에 진짜 자기 주도 학습이 이 중에 몇 %나 되는가. 이게 정답이죠. 정말 내가 했던 공부의 뜻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일단 한자예요. 쓰지는 못하겠고. 근데 공부, 내가 배운 것을 익히는 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것으로. 그 익히는 과정까지가 공부예요. 근데 여지껏 내가 했던 공부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서 멈춘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에 나오는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잘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원에서 내가 4시간, 오늘 새벽 1시에 학원 수업이 끝났다. 물론 보충 공부를 해서 원래는 12시 전에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 학원 갔어. 너 어제 뭐 했니? 저희 반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학원 갔어요. 공부한 거야?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원 공부는 내 공부가 아니고 인강 듣고 잤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다음날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인강을 듣고 나서요. 내가 그 시간만큼은 더 투자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내용 아까 선생님이 아까 했는데 잘 기억 안 나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고 문제에다 적용을 하는 것까지 하고 나서 자야 그게 내가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암기 하면요. 그냥 암기해서 끝나요. 여기서 더 내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그와 관련된 걸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문제도 맨날 쉬운 것만 풀지 마시고 남들이 푸는 건 뭐 따라 풀라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정답을 못 찾아도 일단은 괜찮아요.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이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 이게 내 성적을, 내 등급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겨울방학, 이제 우리 곧 겨울방학이죠? 고3 올라가기 전 2학기 기말고사 보고 나면 겨울방학이 찾아오는데요. 만약에 저한테 다시 언젠가로 돌아가라라는 질문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론 놀고 싶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으로 한 번은 더 돌아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후회가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고등학교 2학기 겨울방학이요. 제일 중요해요.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지냈는가가 3학년 때의 3월부터의 성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2학년 기말 때까지는 성적이 좀 비슷비슷하다가 겨울방학을 지나고 나서 3월 달에 학평을 보고 나면 굉장히 그 갭이 커진다는 걸 제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학기 겨울방학을 아주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신만의 학습 밸런스를 찾아라 라는 말을 썼는데 내가 이제 뭘 모르고 뭘 잘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무작정 시간을 주고 공부해 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요. 내가 진짜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아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첫 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냅다 그냥 문제만 풀면서 책장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흐르죠. 아, 나 공부 많이 했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내가 뭐 국어 분야에서도 내가 비문학이 약하다. 비문학 중에서도 어떤 경제와 관련된 그런 지문에 약하다. 그렇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자기가 찾아가지고 공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그런 밸런스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탐구 과목은 겨울방학이 정말 기회입니다. 3학년 올라가서 하면 되지 뭘. 진도 뭐 그때 나가도 늦지 않지 뭘. 물론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똑똑하게 공부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참 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하지만 정말 겨울방학 때 했던 게 3학년 올라갔을 때 나에게 얼마나 마음의 여유를 주는지 겨울방학을 잘 보내시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100% 이해하실 겁니다. 탐구 과목이요.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겨울방학 정말 한 달이면 돼요. 혹은 3주면 돼요. 일단 개념을 한번 다 보시는 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은 겨울방학 때 개념 완성을 해두시라는 말씀. 자, 학교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3학년 되면은 공부 좀 한다라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수업 안 들어요.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배우고 왔다 이거죠.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그 시간에는 그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 내신 시험은 선생님이 내시잖아요. 본인이 준비하신 수업 내에서 내는 게 내신이죠. 근데 내가 그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다면 나중에 시험 문제가 이상했어요?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수업을 간과했거든요. 일단 3학년에 올라가셔도 혹은 2학년 지금 아직 남았으니까 그 수업 시간에는 그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아주 열심히. 그리고 학생부를 좀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선생님들은 1등한테 과세특을 써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1등이네 그럼 얘는 과세특 좀 잘 써줘야겠다. 그리고 얘가 어떤 수행했던 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줘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눈빛만 봐도 다르거든요. 걔가 비록 성적은 1등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3, 4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더 얘가 이렇게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써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영어 시간에 영어하고 수학 시간에 제발 수학하고요. 화학 시간에 제발 화학만 하세요. 진짜 나 정말 또 떠오르네.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고 있더라고요. 화학 시간인데 그래서 나중에 줄게 하면서 맨날 이렇게 걷어가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랑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학교 수업이 우리 7교시까지 있죠. 게다가 만약에 방과후를 들으면 또 1시간이 더 5시 반까지 또 수업이 있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그러면 꽤 많거든요. 쉬는 시간 10분? 점심 먹고 나서 또 시간 좀 있고 그것만 합쳐도 한두 시간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날린다면 24시간 중에 내가 2시간을 그냥 날리는 거죠. 요거 진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써먹었던 방법은 수업 끝나고 나면 당연히 화장실도 가야 돼요. 근데 적어도 내가 2교시에 수학 끝나고 나는 쉬는 시간 혹은 3교시에 뭐 국어 끝나고 남은 쉬는 시간 그때는 무조건 남아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복습했어요. 복습하고 그 전날 못 풀었던 문제 있죠. 그거 한 문제씩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바로 안 풀릴 수 있어요. 집에 갈 때는 생각이 나요. 풀이법이. 몰입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짧은 시간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그 1시간을 한 10시간처럼 쓸 수도 있는 거. 요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야만 하는 것에 도전해라 라는 말인데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저는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그 즐겁다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고3 1학기 끝날 때 처음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공부를 했느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었어요. 아주 어려운 거는 해설을 봐. 답지를 봐. 근데 알아. 왜냐면 여러분 경험 있어요? 해설지를 보면 그 읽거든요. 나 다 아는 거네. 그러고 다시 그 문제에 와요. 근데 해설지를 봤으니까 기억이 나죠. 풀어. 와, 내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구나. 근데 나중에 하루 지나 이틀 지나 다시 보잖아요. 못 풀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막 다 푼 다음에 다 맞겠죠? 그럼 막 동그라미 예쁘게 쳐요. 그다음에 모르는 거, 별 같은 거 안 해. 해설지 보고 나서 다시 와서 풀어. 그럼 내가 안 것처럼 보이죠? 한 것처럼 보이죠? 전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순간 기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일단 동그라미가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등급은 안 오릅니다. 어려운 문제라도요. 도전해야 돼요.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파야 된다는 소리예요. 잘하는 거는 나중에 지나도 잘해요. 잘하는 것만 기분 좋으니까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것만 하잖아요. 그건 잘하겠죠. 근데 나머지 진짜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실은 과학 중에서 뭐 어느 파트를 되게 못해. 그냥 그건 버릴래. 이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하잖아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마다 그 문제 하나만 생각했다 그랬죠. 풀려요.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집중하면. 그래서 도전을 꼭 해서 자기가 지금 등급이 조금 아쉽다. 그럼 그 등급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내신이랑 수능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물론 기조는 좀 다르긴 해요.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를 좀 암기하고 이해해서 시험 보세요 라고 하는 게 내신의 어떤 기본 바탕이라면 수능은 사고력이 중요하죠.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문제를 푸는 게 수능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어디에 있냐면 둘 다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내가 암기한 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못 풀어요. 개념이 없으면 모의고사 문제 당연히 못 풀겠죠.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하필이면 전교 1등이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걔를 보고 있으면 걔는 항상 문제만 풀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좀 따라 해보려고 걔가 산 문제집을 똑같은 거를 막 다 샀어요. 근데 나도 좀 있어 보이려고 그걸 막 문제만 풀었어요. 근데 학력평가 점수가 나왔는데 걔는 다 1이야. 근데 나는 다 1이 아니었어요. 왜 나는 똑같은 문제집을 풀었는데 나는 왜 1이 안 나오는가? 그거를 선생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쟤는 이미 개념 공부가 3번, 4번이 돼 있는 애야.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 바탕을 깔고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집을 푸내고 주원아 너는 아직 아니야. 너무 진짜 팩폭이었어요. 아직 아니래. 그럼 선생님 저도 그럼 문제 언제 풀어요? 개념 하다가 수능 보면 어떻게 해요? 개념 하다가 수능 보는 게 차라리 개념 안 하고 문제 푸는 것보다 잘 보는 거야.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죠.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개념은 외우고 반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에 적용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라고 하죠. 문제와 개념의 연결고리.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외우고 반복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기억 안 나요. 이해를 하면 돼요. 내가 어떤 한 5분 넘게 걸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뭐 수학 29번, 30번이라고 치면 그거를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풀어냈어. 그건 나중에도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요. 이해했거든. 2단계에서 이거를 쓰는 것이었고 이 문제에서 1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이 과정을 내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이 문제가 나온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해중심 개념을 하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거예요. 정답 찾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 때는 정답 찾아야죠. 근데 그 전에 공부에 있어서는요. 정답을 찾아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제를 푸는데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 문제만 가지고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럼 내가 근데 답을 틀렸어. 3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답을 틀렸다. 그럼 그 시간이 뭐 되게 허비된 시간이냐? 아니면 되게 낭비한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시행착오들, 그 다음에 막 어떻게든 저걸 풀어내려고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막 다 끄집어냈겠죠. 내 머리는 그때만 진짜 거의 천재처럼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답은 틀렸지만 내가 그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부라는 거죠.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헤매지 않을 수 있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필요한 개념만 딱딱딱딱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아요. 적으세요.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 이 문제를 내가 통으로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뭐 어떤 법칙을 사용하는 거다,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 칠게요. 그냥 이 법칙을 적용하는 단계가 내가 좀 막혔다. 그럼 저는 거기다 적었어요. 일정 성분비 막힘 이렇게. 그 비슷한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거부터 떠올렸어요. 그럼 문제는 풀려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적어놔야 돼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안 돼요. 수능에서도 그럼 어렴풋이만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게 무서운 말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적으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이 되면은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교과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 루틴을 만들기가 힘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아침에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학교 갈 때까지 계획 없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좀 만드셔야 돼요. 이런 거죠.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지금 빡빡하게 적어왔어요. 이제 이게 좀 습관이 되면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교시, 그 다음에 뭐 1교시부터 7교시는 딴 거 안 썼어요. 수업에 올인하시고, 그 교과 수업에 올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 쉬는 시간, 바로 전 시간 수업 내용 복습하면 각인이 되겠죠. 더 기억이 잘 나는 것이고, 자율학습 1, 2교시.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똑똑하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잘 계획표를 세우셔서요. 이러한 루틴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아직은 3학년 자율학습 말고 2학년 애들 자율학습 시간에 감독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애가 있어요. 자꾸 쉬는 시간 지났는데 2교시 안 들어가고 막 서성서성 거려요. 복도에서. 걔가 길 잡아다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 뭐 하느냐 했더니 선생님 저 할 게 없어요. 뭐? 그래서 너 뭐 했는데? 일단 학원 숙제 3개 했대요. 너 계획표 좀 가져와봐. 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이 그냥 학교에서 야자하라고 하고 엄마도 너 그냥 놀 바에는 그냥 학교에 있어라 라고 하니까 그냥 학교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 안 돼요. 3학년 때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는 정말 나중에 되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계획을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 그다음에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라 라는 거.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단권화 노트. 내가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만의 언어로 적는 노트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책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쁘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편안하게. 이거 가지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진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예전에 막 수능 전 봤잖아요. 여러분보다 먼저. 아직도 기억나요. 수능 시험장을 가는데 저는 되게 가벼운 손으로 갔어요. 그냥 엄마가 싸준 밥이랑 그 다음에 저런 노트 한 3권 들고 갔는데요. 가방이 엄청 터질 것 같이 막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쟤는 저거 언제 보려고 저러나.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은 했죠. 학교에서 모의고사 칠 때 쉬는 시간에 그래도 애들 막 가방 꺼내서 보니까 그때 보려나? 했는데 여러분 수능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그걸 꺼내서 제대로 볼 시간과 내 마음 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 가방만 어깨 아프게 짊어지고 갔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짐과 몸의 짐까지 싣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이 나만의 노트를 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개념. 그다음에 기출이랑 학평 안 풀어보고 수능을 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봐야지만 그 기조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질문 하겠죠. 선생님 저희는 이제 2009 개정 아니고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첫 수능을 보는 세대인데 그럼 기출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왜냐면 2015로 아직 수능은 안 봤으니까. 하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많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출이 없다고 괜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서
바뀐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 안 바뀐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고2 때 보고 있는 모의고사들도 이제 기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고3의 모의고사가 아니었을 뿐 그것들도 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란다면 그거 다시 자기 노트에 붙여놓으시든지 아니면 적어두시든지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친구들 공부할 때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자기들끼리 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뭐도 하냐면 나중에 보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기억, 니은, 디귿까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다른 기억, 니은, 디귿을 만들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문제를 푸는 거는 차라리 푸는데 만드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어떠한 개념들이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의 전체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의 선택지를 만든다는 거. 그만큼 깊이 있는 공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친구들끼리 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 같이 하기 힘들면 자기 혼자만이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질문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제일 막 혼내는 게 애들이 이제 문제지를 많이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10번 풀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진짜 혼내거든요. 10번을 풀래 저한테. 내가 너 이거 해봤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뭐 1학년들이라면 가능해요. 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좀 궁금했나 보다 하겠지만 3학년이 돼가지고는 그냥 통으로 그 문제 와서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제대로 알고 적어온 다음에 선생님한테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리스트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오답 노트는 단권화 노트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내가 틀리는 문제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사실은. 그 틀리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그 전체를 몰라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가는 그 핵심, 그 요소 한 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문제가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적어놓으면 다시는 그 문제에서 헤매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과학탐구 영역이라고 썼지만 전체적인 공부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들인데요. 개념이 제일 피라미드의 아래에 있네요. 그 말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념은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그런 건 사실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학기 초반까지는 탐구 과목은 특히나 더더욱 그렇고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개념 확립을 저 때까지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저 때까지 못 끝내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개념 공부라고 하는 건 수능 보러 들어가는 그 날까지도 그냥 계속 하는 건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시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개념이 완벽하게 확립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조금만 집중하면 풀 수 있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 실전 대비 9월 지나고 나면 10월, 11월은 수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설 모의고사도 갖다 풀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같이 변형 문제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 됩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 확립이다 라는 말씀. 이거는 뭐 과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이거가 안 되면 정말 그냥 모래밭에 모래성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개념 없이 문제만 막 푸는 거는 정말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 2월까지 못 끝내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끝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오픈을 하고 이때 보통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수능 개념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수능 특강 전에 하는 그런 강의예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겨울방학 동안 돌리면 3월 달부터 진행되는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훨씬 여유로워져요. 마음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겨울방학 때 수능 개념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특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주해지죠. 수능 특강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교에서도 내신으로도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해서 내시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풀어주시고 7월부터 9월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수시 원서도 써야 되고 나는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이때 막 되게 막 카오스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잘 습관을 들인다면 이때 그냥 원서는 원서야. 내 공부는 내 공부야. 별로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습관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과목이 왜 중요한지를 넣어온 건데요. 지금 맨 밑에 등급을 보면 얘는 좀 잘하는 애인가 봐요. 여기 2, 3등급 과학탐구 영역으로 넣어왔는데, 자, 등급은 좀 낮지만 표준 점수가 저렇게 되어 있고 100분위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 두 과목을 잘 못 봐가지고 마지막에 되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탐구 과목 별거 아니지 않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부담 갖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 방학 때 잘 활용해가지고요. 개념 완벽하게 다지고 문제 풀면 사실 국영수보다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그런 과목이란 뜻입니다. 사탐도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데다 크게 강조를 해놨죠. 좋아하는 걸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잘하는 걸 내가 더 좋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전공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나한테 좀 잘 맞는 걸 해라 라는 말씀이고요. 지원 대학의 반영 과목 확인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몇 개 지정해 주기도 하죠.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조사를 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과학 2 과목 아마 진로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수업 때 딴 거 하지 마세요. 이 수업은요, 진짜 뭐로 됐든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면접에서의 그 질문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논술 전형에서의 어떤 지문으로 나온다든지 하다못해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과학 2 과목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맨 마지막 거예요. 내 선택 최선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수능 전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겨두고 특히 6월 모평 보면 애들이 선택 과목을 많이 바꿔요. 근데 그래가지고 잘 된 애를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하나를 확 선택을 했으면 그거 밀고 나가는 거야. 다른 과목은 쉬워 보여요.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근데 다른 과목도 넘어야 되는 산이 있어요. 뭐 지구과학이라고 다 쉬운 것도 아니고요. 화학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모든 과목마다 넘어야 될 산이 있으니 내가 뭐 선택을 했다면 최선이다. 확신을 갖고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능 개념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강의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접니다. 제가 아까 디테일 화학이라고 해서요.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과탐 선택자가 있으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 사회탐구를 내가 선택한다. 그럼 아까 박세훈 선생님 강의도 나왔었고 그 강의들을 찾아서 보시라는 얘기. 그래서 개념,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서 선생님들이 이거 다 설명을 또 해주세요. 어떠한 데 핵심이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더 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려고 가져온 건데요. 이제 수강 후기예요. 수강 후기.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글을 올려주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게 되게 두려움이 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고 문제를 마주쳤을 때 더 자신감 있게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다.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강의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만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저도 워낙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대학생 때 했던 모든 공부에 대한 고민들을 녹여서 만든 강의입니다.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거 나오면 손 안 대고 스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는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강의를 듣는 이유죠. 이러한 능력들을 갖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과탐 과목 이렇게 쭈르륵 나왔는데요. 달라요. 내용 달라요. 근데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개념 됐으면 연계교재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마지막에 실전 연습으로 실전 감각을 기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과목 공통이죠. 여기서 특히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쭉 연결돼야 되는 개념이라는 뜻이고요. 복습 안 하면 그거 내 공부 아니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EBSI 컨텐츠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들어가면 커리큘럼이 고1, 고2, 고3 용도로 이렇게 학기 초에 뜹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 몇 월 달은 뭐, 몇 월 달은 뭐 이렇게 하라고 뜨는데 이걸 다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단계가, 내 지금 공부 단계가, 학습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이 달에는 내가 이걸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커리큘럼이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면 맞춤형 커리큘럼이 해결해 줍니다. 내 현재 등급,
그다음에 내가 뭐가 약한지를 검색을 이게 딱 넣으시면 너한텐 이 강의가 최고다 이렇게 막 떠요. 그런 거 이제 클릭해서 보신 다음에 좀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 같네, 맞는 거 같네, 수강 신청 띵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고 끝? 아니죠. 듣고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주시고 되게 많아요. 수능 특강, 그다음에 학교 시험 3주 완성, 뭐 중간기말 예상 모의고사 찾아서 나한테 맞는 걸 들으시면 돼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능 개념 있고요. 나 아직도 탐구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기출의 미래 올해 건 이제 아직 안 나왔겠지만 파이널 이런 많은 것들 수능 대비 강좌들도 있고요. 수시 대비가 중요하죠. 그죠? 수시 대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되게 여러 가지 강좌가 열려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는 만큼 아까 보인다고, 보인 만큼 느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는 만큼 내가 훨씬 더 똑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여기에 듀나 공감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서로 힘이 되는 말들도 하고요. 아니면 구체적인 정보도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창인데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막 응원 영상 같은 거 열심히 찍으시거든요. 아까 몇 개 보셨죠. 그런 것들 보면서 힘도 얻으시면 좋겠고요. 이벤트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선물 받은 애들 제가 주변에 봤거든요. 이벤트도 좀 참여하면서 좀 더 힘을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맞춤형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등급에 내가 지금 필요한 강좌가 무엇인지 이렇게 검색 좀 해보시고요. 그 선생님 강의를 내가 뭐가 있는지 좀 쭉 알고 싶다. 그럼 선생님 페이지 바로 가기 창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나는 그럼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요. 대입 상담실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질문을 올리면 18시간 내에 답변이 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사실은 좀 말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긴 하죠. 저도 예전에 담임 선생님이 하도 그 팩트 폭력을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이상은 여긴데 그거 질문했다가는 막 혼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그런 적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궁금한 점들을 많이 올려주시면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영상도요. 일주일 그 뒤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잘 돌려서 보시면 좋겠고 꼭 오늘 우리 것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다른 선생님도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강의가 있겠죠. 입시 설명에 들어가서 몇 개 관심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라서 좀 가져와 봤는데 꿈은 자판기에서 뽑으면 띵 나오는 완성품이 아니고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습관으로 들여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뭔가를 막 어떻게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습관들이 모여서요. 반드시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결과를 다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항상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이 마지막 얘기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하나라도 좀 깨달음을 얻고 좀 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